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리산 등구사 주지로 재임하고 계시는 인담 스님을 잠깐 배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그 인담 스님께서 주석하고 계시는 사찰은 가야, 금간가야 말기, 또 신라가 금간가야와 합병한 그 시점에 존재하였던 그런 사찰로 전성되고 있습니다만, 그게 기록으로 남아있죠. 예, 등구사 사적에는 기록으로 남아있는데, 네. 신라시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사찰이, 상당히 지리산 내에서는 비보종찰로 상당히 번성한 걸로 그렇게 나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 사기에 보면은 도순국사 이야기도 실려 있고, 예. 또 특히 그 산의 산세가, 거북이가 지리산으로 기어 올라가는 형국이다 해서 사찰 이름을 등구사라고 이래 명명하였다고 그러는데, 실제 그 앞에 연화봉에서 바라보면 그 산이 지리산 위로 막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죠. 원래 엄밀히 따지면은 이제 등구사 뒷산은 네. 덕유산으로 이제 분류가 됩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이제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 고양이로 되어 있어서 지리산 등구사라고 하지만은 뒤에 맥은 말하자면 이제 남덕유산에서 팔령치에 이렇게 숨어있던 맥이 다시 솟아 올라가지고 그게 이제 삼봉산으로 이렇게 이제 해서 삼봉산 줄기를 타고 내려와서 오도봉에서 이 등구사로 이제 맥이 내려오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행오대사께서 오도제에서 이렇게 바라볼 때, 상역학으로 바라볼 때, 거북이가, 등너리에서 이렇게 비석을 안고, 지상으로 내려가기를 재촉하는 그런 형국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지상으로 내려오는 그런 형국이다. 근데 등구사의 거북이가 지상으로 내려온다면은, 그 등구사 사명하고는 큰 관계가 없는 듯 한데, 아마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는 산의 형상 자체도 거북이가 일단은 올라가는 형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지리산 곳곳에는 보면 풍수적으로 봤을 때 명당으로 지칭되는 곳이 참 많습니다. 산세 자체도 그렇고 지리산 높이도 아주 장엄하고 웅장하고, 그죠? 그래서 아마 한국전쟁, 6.25 한국전쟁 때에도 많은 발지산들이 그곳에 숨어 언거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조선 시대에는 우리 민족들이 못 먹고 살 때 지리산에 들어와서 화전을 일구고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전승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구사가 있는 그 일대뿐만 아니고 지리산 일대는 우리 많은 민중들을 구휼했던 그런 사이다. 어머니 풍암과 같은 그런 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도선국사라든지 김종직 선생, 조선시대, 타경 김일손 선생과 같은 그런 분들도 역시 지리산에 뛰어난 어떤 모양새를 다시 한 번 더 밟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우연찮게 등구사를 올라가서 남긴 글이 타경 김일손 문집에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제가 어떻고 서제가 어떻고 앞에 수구에서 물이 콸콸 흘러내린다 하는 그런 기록을 보았을 때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동서제가 있었다는 것은 사찰이 번성하고 있었다는 그런 의미를 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리산 물이 산 정상에서 흘러내려서 저 아래 단행인 논쪽으로 물이 계속 흘러내려가는데 그 일대의 산세를 우리 스님께서 그곳에 주석하시면서 보고 느낀 점을 말씀한다면 한마디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네. 거기 보면은 이제 사람이 제일 살기 좋은 곳이 700고지라고 이렇게 이제 700~800고지라 그러는데, 일단은 사람이 살기 좋은 위치에 이 등구사가 이렇게 이제 배치가 되어 있고,
거기에 또 물이 보면은 거기 여름에는 물이 안 마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네네. 계속 물이 계곡물이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바람은 보면은 이제 뒤에 이렇게 그 산이 이렇게 싸고 있기 때문에 북풍을 막아주지만은 여름에는 또 남쪽에서 이렇게 바람이 또 이 시원한 바람이 그 지리산에서 불어오기 때문에 네. 여름에는 또 시원합니다. 그래서 네.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그다음에 네. 이제 또 칠백고지고 공기가 또 상당히 맑음과 동시에 이게 또 정남향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그 터가 좀 양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야. 그래서 그곳에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한 가지 느낀 점은 이제 제가 좀 피부가 좀 예민하고 약한 편인데 네. 동구사에 있을 때는 그래도 이게 뭐 습진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걸리지가 않는데 거기 승거상을 벗어나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우기철이라든가 이렇게 뭐 여름에 더울 때 보면 이제 뭐 피부가 이렇게 이제 돋아나고 하는 거 볼 때 둥구사가 상당히 거기서는 터가 아주 그냥 건조하고 양양하게 사람 살기는 좋은 터다 이렇게 예. 생각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 등구사라는 지명 자체가 거북이 자체가 그 우리 음양으로 봤을 때 플러스지 않습니까? 움직이니까요. 그 물도 흘러내리면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양질은 분명하죠. 그런데 사찰이 몰락하게 된 것은 그 이외에 딴 어떤 영향이 있어서 그렇거든. 풍수와의 그 조화가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간에 뭐 화재가 일어나고 불의의 뭐 사고가 일어나고 이래서 폐사가 됐는데 그것을 지금 인단 스님이 14년 전에 그곳에 오셔서 빈산에 그 직등구를 걷어내고 돌멩이 하나까지도 좀 소중하게 여기고 모아놓고 이렇게 했는 것이 지금 오늘의 현실 아닙니까? 네. 그런데 물 자체가 지리산에서 쭉 내려오는데 상당히 물이 차오는 물이지 않습니까? 찹다는 것은 그것도 하나의 그 생명력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더운 물은 사실 생명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물의 수구가 이상하게도 지금 아마 그 산신각이 있는 그쪽에 아마 수구가 있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옆에 옛날에 대웅전이라 할까요? 아마 그 주정각을 건립했는데 지금 그 자리에 지금 무량수전을 건립하려고 하고 있죠. 네. 네. 그래서 무량수전과는 상당히 인연이 있다. 네. 물과 또 아미타불 관계에서 그 전성되는 설화를 보면 상당히 연관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는 옛 조사들이 거기에 물을 그대로 흘러내려 보이지 않고 돌로 쌓아서 석굴을 만들어서 물을 S자형으로 이렇게 네. 흘러내리도록 만드는 것은 물의 온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했거든요. 차은 물을. 어느 순간 높여줘서 그 밑에 그 다랭이 논에 따뜻한 물을 대주고 하는 그런 어떤 부처님의 자비심을 응용한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물과 그 인접의 토지와의 조화가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그 에너지를 부여해 놓은 것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실제 그 등구사의 그 상징적인 거북이 형상이 산으로 귀에 올라가는 형국입니까? 네, 하늘에서 밑으로 이제 땅으로 내려오는 형국. 지상으로 내려오는 그런 이제 비석을 안고 내려온다라는 형국인데 네. 실제로는 이제 그 거북이 위에 예. 이제 그 절을 이렇게 이제 그 탑하고 절을 이렇게 지어놨기 때문에 예, 땅을 눌러준다. 그래서 오를 뜸자 거북부자 써가지고 예. 거북이 등어리에 오른다 그래가지고 등구사라고 그렇게 명칭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거기가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뭐 풍수로 얘기하면 뭐 장풍덕수라고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은 네, 네. 거기가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뭐 바람도 막아주고 뭐 이제 물도 얻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지만은 거기가 또 어떤 외세의 어떤 침입이라든가 이런 거에 상당히 그 외세의 어떤 그 바람이 부는 거를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아주 최적지의 역할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거기가 이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구전으로 전해지는 것이 이제 구양왕이 나라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이제 그 궁궐터를 지었는데 다만 이제 궁궐은 짓지 못하고 터만 닦아놨다 해가지고 비워놨다 해서 빈대골 거다가 이제 책을 내는 빈대골로 이렇게 바뀐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른 사찰에 비해 가지고 그 사찰이 상당히 높고 그 다음에 원래는 그게 그 수로가 3개가 이렇게 있었다고 그럽니다. 네. 근데 그때 당시에 김일성 선생이 이제
정해찬 선생하고 이렇게 이제 왔을 때, 그 속도록을 쓰기 전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거기 동구사에서 이틀 동안 유숙했다라고 나오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거기 축대 속에 물이 아주 북쪽에서 남쪽으로 돌돌돌 흘렀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예. 예, 예. 뭐 그러한 어떤 그 기록에서 예. 등구사의 그 시점의 풍광을 읽어낼 수가 있죠. 예,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등구사는 물이 많지 않습니까? 예, 물이 맞습니다. 많다는 것은 거북이와 상당히 인연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예. 그러면서 거북이가 기어 올라고 가고자 하는 끝지점은 그 용이 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네. 용구라는 것이죠. 네. 거북이는 밑을 제압하고 용은 또 하늘 천산을 다니면서 그 물을 제압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리산 전체가 물이 많은 이유가 그것이다. 이것이 네. 풍수적인 원리입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풍수의 기본이 장풍 아닙니까? 네. 바람을 막아내. 바람이 참 무섭거든요. 네. 바람이 양입니다. 플러스입니다. 덕수, 물도 이제 저기 확 자기 앞으로 들어닥칠 때는 움직이니까 플러스입니다. 네. 플러스는 양이거든. 양이 상당히 세다는 것입니다. 세인데 거북이 역할을 어떻게 했는가 따라서 그게 이제 어떤 결과론이 나오죠. 풍수로서는. 그런데 이 물이 들어올 때는 활발하게 탁 돌았다가 물이 가까이 와가 그 어떤 지점에 들어와 가지고 물이 순한 형태로 되어버린다든지 바람이 거세게 돌아와서 마치 한 바퀴 돌면서 도량을 한 바퀴 돌면서 잔잔해지면은 그게 순풍이거든요. 풍풍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물도 마이너스 되고 이 바람도 마이너스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역할을 음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두 개 다 잔잔하면은 잔잔한 거는 플러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역할을 하는데 거북이가 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역할을 한다 그러면 전체가 또 마이너스로 바뀝니다. 그것이 이제 음양오행과 관계된 풍수론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등구사 일대는 물이 많다. 또 물이 많으니까 당연히 그 거북이가 있어야 되겠죠. 상징물이 거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거북이와 밑에 또 엄청나게 그 흘러내리는 곳에 또 저 수많은 그 민초들이 또 그 농토가 또 있었고 그 정면에 멀리서 보면 연꽃이 피어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연꽃이 피어서 떠가 있는 모습이거든. 그러니까 연화 부상형이다 이 말입니다. 그 연화 부상형은 결국 그 등구사의 그 음의 성격을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산의 전망이 등구사를 비보해 준다. 그렇다면 등구사의 비보사찰로서 상징은 앞산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산을 앞으로 잘 대접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풍수적인 비보고 또 그렇고 건물의 좌양이라든지 그 모든 것도 그 앞산 연화봉을 내다보는 그런 쪽으로 좌양을 잡으면 훨씬 더 그 산세가 온화해지고 또 그 가람 자체도 장엄하게 조성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풍수적인 논리로 해석하면 그렇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스님께서는 평소에 어떤 것을 느껴왔습니까? 평소에 이제 보면은 물이 이제 위에 계곡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물이 상당히 이제 차가운 물인데 네네. 아마 거기 이제 이렇게 밑에 등구사 축대 밑에 보면은 또 그 계단식 논이 있습니다. 네, 예. 옛날에 아마 거기서 논농사도 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그 찬물로 그대로 이렇게 논농사를 하게 되면 이제 논농사가 제대로 이제 예, 맞습니다. 벼가 이제 자라지 않으니까 네. 그 수로 쪽으로 이렇게 통과가 되면서 물이 좀 온순하게 좀 따뜻해지지 않았나 이런 이제 추측은 해보는데, 근데 이제 그 굴이 지금은 이제 무너져가지고 한 11m 안쪽에는 이게 무너져 있어서 그거를 이제 요번에 이제 다시 발굴을 해서 거기에 이제 세 갈래로 이게 나누어져서 옛날에 이제 구양왕이 피신했다라고 이제 뭐 옛날 뭐 구전으로는 전해지지만은 예. 지금도 거기 사람이 들어가면 이렇게
아주 상당히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축대가 상당히 높습니다. 보면. 이 설화라는 것은요, 예. 우리 속담에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식으로 예. 설화에는 근거 없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구현왕이 과연 어떤 역할을 했나 하는 것은 역사적인 기록은 없더라도 예. 민초들의 그 구전을 통해서 전성되는 그러한 내용들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렇다면은 그 구현왕이 마지막으로 남겼던 유적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 사찰 자체도 법흥왕 때 금강가해가 신라에 흡수되면서 아마 이미 그때 조성되었던 사찰이 후대에 와서는 막 거의 유사한 시기고 이랬어. 또 그런 문화의 그 자체가 그 함양 지역 문화나 경주 문화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탑의 조성도 막 그 시점에 지었는 것이고, 또 신라의 석탑이 본래는 백제인들이 와서 했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특히 석가탑의 경우에. 그래 이제 우리가 알기로 그 경주의 그 불국사의 경우는 두 탑을 백제의 그 장인 아사달이 와서 그 축제했다는 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제인이 지었다면 지금은 백제에서 그 이후에 조성되어 있었던 탑은 중간에 그 받침돌이 없습니다. 그 쉽게 말하면 주름이 없습니다. 일자형으로 되어 있죠. 그죠? 그런데, 신라탑은 그게 뭐 5개, 뒤에서 3개 되다가 다시 또 5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미루어 봤을 때는 탑의 형상은 변경되었지만 근본적인 탑의 어떤 묘사 기법은 뭐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탑을 수년 전에 경상남도 문화유산으로 뭐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탑이 바로 석굴 위에다가 조성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제 원래는 그 탑이 태조 무열왕 때 이제 통일신라 9세기 경에 이제 창건된 뭐 조성된 걸로 나오는데, 네네. 그 탑이 원래는 이제 거북이 덩어리 쪽에 소나무 숲에 원래 있었던 건데. 그 자리가 아닙니까? 네, 네. 있었던 건데, 이제 후에 이제 무속하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옮겨놓고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의식을 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탑을 옮겼다고 그렇게 이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것도 이제 설을 네. 인용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네. 지금 이제 무량수전을 복원하면 네. 그 탑을 아무래도 애것이 좋은 거니까 그 탑을 복원해서 네. 상륙부까지 완형으로 재현을 한다면은 더없이 역사적인 고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제가 생각할 때도 처음 그 탑을 볼 때 탑의 위치가 지금의 자리는 아닐 것이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건 아마 금당터가 지금의 무량수전을 짓고 있는 그 부근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그러니까 앞 정면에 탑이 있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 탑이 지금 후대에 와서는 뭐 어차피 부재해서 그걸 옮겨서 조성을 했는데, 하지만 그 탑이 그 자리에 있는 걸 그냥 뭐 우연한 기회에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것도 발굴을 해서 좀 조사해보고, 그러니까 원래의 자리로 되찾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스님께서는 지금 풍수학을 공부하고 계시는데, 스님께서 보는 사찰 풍수는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뭐 깊게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네. 어차피 이게 사찰이라는 거는 산 속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 그때 이거 배산 임수라든가 이런 거를 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작청용 500호 뭐 이제 주산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가능하면 이제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순응하면서 이렇게 그걸 따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그건 맞는데 사찰은 좋은 말씀 하시는데 대부분 산 중턱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산은 기슭에도 있겠습니다만 중턱에 잡고 있으면 좌측용 500호도 좌측용 500호를 멀리 봐서 앞에 원자를 붙여 멀원자를 붙이가 원 좌측용 원 500호 수구도
저 밑에서 눈 아래 굽어 보이는 저쪽에서 물이 멀리 저쪽에 하천에서 물이 흘러 들어오잖아요. 네. 그걸 봅니다. 그래 이제 그 바로 앞에 물이 없지 않습니까? 네. 저수지처럼 물이 고여 있는 거는 이거 마이너스지 않습니까? 흘러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물이 흘러 들어오는 물이 풍수에 응용되는 물이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생동감이 있다. 그래야 그 음량이 조화가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은 그 밑에 그 연화부상형 밑으로 흘러가는 큰 개천이 있죠. 네. 그 물이 아마 그 입구가 아마 수구가 될 것이고, 그 물들을 굽어보면서 뒤산, 지리산을 배경을 하고, 또 멀리 눈높이로는 아마 연화봉을 바라보는 전망지로 이렇게 보지 않았나 하는데, 그걸 이제, 등구사의 풍수적 경관으로 보면 해석하면 그렇게 될 것으로 봅니다. 네. 그런데 그것도 이제 일리가 있는 것이 이제 700고지에 있다가 보니까 네네. 물이 가두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물이 사실은 등구사에서는 볼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죠. 이 굴 속에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흘러가는데 다만 우리가 이제 그 아침에라든지 이럴 때 보면은 이 지리산 멀리서 이렇게 운무가 이렇게 확 이렇게 피어납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앞에 그 창암산이라고 그 900고지에 되는 그 창암산이 있는데 그게 하나의 섬처럼 이렇게 딱 돼가지고 그 안개가 이렇게 운무가 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물안개도 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호수 속에 꼭 보면 섬이 이렇게 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 자체가 바로 물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그 물안개, 그 운무 자체도 네.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 네. 움직이는 건 모든 물체는 전부 양입니다. 네. 양인데 그 지리산의 물이 찬물이 이러면 그 자체가 양이거든요. 네. 양인데 그 지형지세를 음과 조화하는 과정에서 괴리가 일어날 것으로 보고 애조사들이 거기에 위에 그 지리산 계곡을 듣고 거기에 더운 물을 만들도록 이렇게 S자형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물 온도를 높여주지 않습니까? 네. 그래 함으로 인해서 절에서도 그 양의 길을 죽이지 않고 또 반대로 또 반대 급부적으로 농민들도 그로 인해 가지고 더운 따뜻한 물을 얻기 때문에 농사에 또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농민들이 살고 있는 그 일대는 그 전부 그 하늘만 바라보고 저는 다랭이 농가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힘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물을 바라는 플러스로 원하는 마이너스 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물을 더 파주니까 마이너스가 오니까 그 사람들은 풍년농사를 이룰 수 있거든. 그래서 플러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 밑에 고양리 밑에 사람들도 잘 살 수 있는 것이 플러스 요인을 얻었다. 그리고 요새 풍수도 보면 이제 에너지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 하기 때문에 스님께서 풍수를 공부할 때 그 멀리 하시지 말고 그 등구사 일대의 형상과 또 등구사 그 밑에 또 사찰이 있죠. 그 사찰에 어떤 변화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그 집대성하고 앞으로 그 풍광 같은 것을 좀 이야기를 사파시켜서 이래 구성을 하면 좋은 논문이 아마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런 점에서 꾸준히 그 공부를 하시고 틈틈이 오시다 우리 대화를 좀 많이 하면은 좋은 결과가 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빨리 저를 완공해놓고 자주 만나가 차도 한잔하고 이렇게 하죠. 제 방은 항상 비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래가 요 스님 자리를 만들어 놓을 테니까 요 오시면 같이 하고 호박차도 잡수고 저도 사실은 뭐 이제 스님이 돼가지고 불교학을 원래 공부해야 되는데 풍수를 공부하게 된 것은 원래 신라시대 고려시대 때까지만 하더라도 스님들이 이제 산에 이렇게 이제 살면서 또 마음을 수행해야 또 어떤 산의 어떤 그런 기운이라든가 이런 걸 또 바로 볼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스님들이 그런 것을 맥을 이어오다가 이제 조선시대 때 아마 그게 이제 맥이 다 끊어져서 그래서 그것도 이제 한번 연구를 할 겸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그 등구사가 또 비보종찰로 이제 그 도성국사하고 관련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한 논문을 이제 연구해서 이제 한번 발표를 해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이신데 그걸 하시면서 너무 크게 범위를 잡지 말고 범위를 최소화시키면서 비보사찰로서 과연 이 마을 주민들이 옛날 어떤 사고로
그 등구사를 지켜봤는가 하는 그런 것도 네, 네. 설문지 같은 거 만들어 제록도 하고. 네. 저도 아까 보면 설문조사를 했는 게 있습니다. 네. 예, 그 설문조사를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석사학위 논문은 네. 이런 양식이 전부 설문조사회가 숫자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설문조사 양식도 요 보면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요런 거와 같이, 설문, 예, 사진은 없네요. 사진은 거의 논문은 사진은 별로 안 씁니다. 네. 그래,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면, 아, 원래부터 등구사는 그런 기고, 옛날에 등구사 그래가 뭐 자문했더니만은 등구사가 뭐 불이 났다든지, 네. 또 등구사 밑에 화전민들이 뭐 자문해가 그래 나는 화전민들이 그런 애가 물 위에 뭐 지리산이라고 물이 말라붙다든지 등등 이야기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아, 이게 생명줄이 어느 것인가, 그걸 잘 생각하는 데는 주민들의 이야기가 충분하거든요. 그런 걸, 또 설문조사서를 간단히 한 장 정도 만들어가지고 다 이래 받아보면 네. 그런 답이 나옵니다. 그걸 분석해가, 아, 이 사람들은 주민들한테 한 50명 해보니 이런 공통 분모가 나오더라. 그게 이제 중요한 논문의 자료가 되고, 그게 뭐뭐 해도 그 사람 경험이 가장 서서히라니까. 그래, 그런 식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십시오. 네. 신조선 성지사 천안도 불불서 천안도 엄마상 천안도 성지사 신조선 이르도 신조선 약사의 dunthani Thomas,